네, 오늘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은 IMF 같은 위기라더니 국가 채무 비율 모르는 총리 후보자입니다. 물론 김 후보자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총리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총리 후보가 된 후 제2의 IMF,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다고 각오를 다진 것을 생각하면 지난 보름간 무슨 준비를 했는지 의아스럽다. 내각을 총괄할 총리를 맡겠다고 했다면 국가 경제의 기본적인 수치 정도는 숙지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네, 이번 기사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논문 표절 의혹 3년 반 만에 숙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라는 제목입니다. 본 조사에서 표절이 확정된 뒤에도 교육대학원 학칙의 소급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학위 취소까지 약 4개월이 더 걸렸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15년부터 시행돼 1999년 김 여사가 받은 학위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이에 숙대는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숙대는 절차가 오래 걸린 건 맞지만 학칙 개정 이후 한 달 안에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규정 정비와 자문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네, 이 기사의 제목은 메머드 특검의 민생 수사는 뒷전입니다. 파견 검사만 해도 총 120명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 200명의 절반을 넘는다. 수사 실무 인력인 5년차에서 부부장 검사까지 740여 명 중 120명이 파견된다면 6명 중 1명꼴이다. 그러다 보니 특검이나 특검부가 영입 대상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린다고 한다. 일선에서 수사 좀 한다는 검사들을 긁어모은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도 있었다. 한 부장검사는 이전 정부와의 인연,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실력 중심으로 뽑은 듯해 놀랐다. 이재명 수사팀만 빼고 다 데려간 것 같다고 했다. 네,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부모가 새벽일 나간 사이 화마의 어린 자매 참변입니다. 부모가 새벽일로 집을 비운 사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자고 있던 어린 자매가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다. 청소일을 하는 자매의 부모는 새벽 일찍 출근해 집을 비워 불이 났을 당시 집안에는 이들 자매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은 화를 당한 자매가 아파트에 사는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도 잘하던 착한 아이였는데 졸지에 참변을 당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인사성도 밝고 싹싹한 아이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네, 이번 기사의 제목은 숨진 부산 여고생 3명 문자, 카톡 모두 지워져입니다. 부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예술고 여고생 3명이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선 관련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세 학생은 숨지기 직전인 21일 0시쯤 가족에게 엄마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유족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이 학교 학부모의 간부이자 숨진 학생들과 친구 사이인 딸을 둔 이모 씨는 자필 유서를 남기고도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건 상반된 행동이라며 무언가를 감추려 한 정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